안녕하십니까. 네 번째 시간이네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했고, 앞으로는 이제 문화 상대주의 방향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또 뭐 종교, 세계화, 뭐 제도, 다문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 절대주의 입장도 이제 반대 쪽에서 조금씩 이제 나오게 되겠죠. 자, 오늘은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인데요. 이야기하기 전에, 요것이 또 요번에 수업과 연관되는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뽑아봤습니다. 김춘수 씨의 꽃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음독해 보도록 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런 시인데요. 여기 아마 관계를 설명하는 굉장히 좀 좋은 시가 되어서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관련된 그런 시라서 제가 뽑아봤습니다. 요것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시간에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문화를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왜 문화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지, 또 그게 어떤 의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순서로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의 개념, 또 목적, 기능, 과정, 뭐 유형,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은 문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커뮤니케이션,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의 속성이라고 그랬나요? 속성 중에서, 보편적 속성 중에서 문화는 상징이고 또 문화는 언어고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죠? 그게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한 요소죠. 그래서 문화는 이렇게 소통, 문화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이나 뭐 목적,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다음 순서에 나오니까요. 그런 문화가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또 커뮤니케이션은 또 문화의 속성을 가져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상징화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개가 있죠. 그 문화는 뭐 언어도 있고 상징도 있고, 이 중에서 이제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선택적인 과정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세 가지 차원에서 움직입니다. 왜 인간을 또 여기서 얘기하냐면, 문화는 인간의 삶의 양식이 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차원에서 움직이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했지만 공식적, 비공식적, 기술적 그런 차원에서 움직인다. 문화는 전달망이나 통제 체제보다는 이게 이제 통제 체제나 이거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능에 이런 게 있는데요. 메시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는. 그래서 이제 메시지, 전달하는 그 문화가 따로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전달자, 그죠? 또 받는 사람, 수신자,
또 이렇게 메시지의 문화,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는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문화를 이제 커뮤니케이션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런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떤 함축된 그 의미나 분위기로 미리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뭘 물어보지는 않는데, 딱 분위기를 보니까, 표정이나 이런 걸 보니까 뭐 느낌이 와. 그런 것이 이제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여러 개의 과정 중에 꼭 언어나 상징 이런 것이 아니라도 몇 개의 과정을 통해서 그 여러 개의 요소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내가 딱 캐치하면,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면, 그게 바로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뭔 말인지 아는 거죠. 언어나 상징을 표현 안 해도 내가 저 사람 표정만 봐도 뭘 아는 거 같은 거, 이겁니다. 그 이제 이런 거죠. 척 보면 압니다. 이런 거. 어떻게 얼굴만 척 보면 저 사람이 뭐 정확치는 않지만 뭔 생각하는지 안다. 뭐 이런 거죠. 그걸 이제 문화적 커뮤니케이션. 근데 뭘 보고 압니까? 말도 안 하고 뭐 상적 표현도 안 하고 기호도 안 했는데 뭔가 그 사람 표정의 분위기를 보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함축된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말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서는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말 이외의 상징이나 표정이나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이 더 호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읽어낼 수 없는 사람, 이게 늦은 사람 있죠? 그걸 우리가 문맹자라고 그러고요. 근데 이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뭐 표정만 금방금방 읽어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해외 여행 가도 그 사람들이 막 뭐 언어는 안 통하는데 제스처로 뭐라고 얘기해도 금방 알아듣는 사람. 이런 것들이 문화를 좀 읽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사람도요 보면은 한 몇 년은 지나야 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술도 그렇다잖아요. 술도 몇 년을 담고 이래야 정말 좋은 술이 나오듯이 사람도 금방 만나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나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치 영역은 더한 것 같아요. 정치는 우리나라처럼 고도 성장한 나라에서는 뭐 한 40년, 50년 민주주의를 꽃피웠다고 그러지만 아직까지 개판이잖아요. 우리나라 정치적인 맥락을 보면 자기 관점에서 막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국민적 공감적 수준에서 대화하지 못하고 자기 수준에서 막 이야기 내뱉어 버리고 이런 국회의원들 상당히 많죠.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오래된 나라들, 유럽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는 거의 200년, 300년 된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식이나 정치 의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요. 벌써 수백 년을 거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뭐 40년, 50년 해서 그렇게 깊은 의식이나 깊은 정치적 그런 맥락이 나올 수 있겠나요? 그죠? 그래서 정치는 더 오래 걸린다. 사실은 정치도 문화 속의 하나거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케이션,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의 의의나 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는 우리 커뮤니케이션 개념이 뭔지 이제 하나 좀 뜯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깊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개념 이름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전적 의미는 전달, 통신, 연락 이런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요렇게 사전적 적용만 하면 오늘날 좀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기는 현대사회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커뮤니케이션에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현대적 의미로 다시 이제 저 뒷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원을 보면 라틴어 커먼과 그 다음에 이제 동사형인 코무니카레에서 어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혼자가 아닌 다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둘 이상 사람들이 연결되기 위한 그 어떤 무엇, 그것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케이션은 그러면 뭐냐?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언어 또는 비언어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사나 감정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 피드백 받으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는 현대적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상호작용하는 과정이죠. 그죠? 상호작용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타인이 피드백을 주고 그러면서 내가 상호작용하는 그런 것이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두 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요. 개인들 간에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은 대인 커뮤니케이션, 또 신문이나 뭐 잡지, 라디오, TV 등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 이야기는 여러분 뭐 잘 아실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목적과 기능이 있는데 요거 그냥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요것도 그냥 좀 깊게 이렇게 조금 철학적으로 이렇게 깊게 설명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어 보여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그냥 전달자가 수신자에게 이제 말하는 거 있죠. 뭐 말 아니라도 뭐든지 행하는 거. 그러니까 영향력 행사하는 거고요. 정보 교환이야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정보가 교환되겠죠. 또 인간관계 상대방에게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하면서 어떤 관계가 맺어지는 거잖아요. 감정 표현. 이것이 이제 뭐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기능도 뭐 그렇게 목표하기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냥 이해가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뭐 지시 통제, 또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거 이제 매스컴에서도 그러죠. 뭐 슬퍼하고 막 이러면 뭐 매스컴에서 막 노래나 이런 거 통해서 또는 좋은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한테 동기부여도 하고 이게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주는 기능일 수도 있죠. 또 감정 표출, 그 다음에 정보 소통 기능 이런 거는 뭐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나 또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이나 이쪽에서 다 이루어지는 기능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커뮤니케이션 과정은 그러면은 어떤가라는 것도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거는 여기 지금 이거예요. 나의 행위와 메시지는 요게 이제 나의 행위예요. 그러면 이제 타인의 관찰과 반응은 타인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타인의 반응을 보고 나의 관찰을 통해서 내가 그대로 행동할 것인지 좀 고쳐서 행동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두 개씩 끊어서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뭔가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좋으면 좋지, 싫으면 싫은 건지, 그죠? 아니면 나쁜 건지, 뭐, 이렇게. 그러면 그 반응을 보고, 타인의 반응을 보고, 내가, 그래, 그냥 나 잘했어. 그대로 할 건지, 아니면 타인이 거부 반응이라면, 왜 그러지? 그거 내가 좀 고쳐서 다시 반응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메시지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일반화된 타자라는 이야기를 좀 했죠. 나의 행위가 타인의 거울에 어떻게 비춰졌는가를 보고
나의 행동을 고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요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과정인 거죠. 이게 이제 하버트 미드가 말하는 일반화된 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요런 과정 자체가 이제 요게 이제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의 행위죠. 나의 행위를 하는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메시지가 있잖아요. 왜? 타인한테 뭘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의 그 행위가. 그런데 요런 유형에는 또는 뭐라 그럴까요? 뭐 체계? 메시지의 체계? 뭐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의 뭐 3요소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어떠냐면 개별체, 또 고립요소, 또 양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메시지의 3요소 또는 유형. 뭐 유형은 뭐 언어적, 비언어적 이게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이게 이제 좀 쉽게 조금 이것도 조금 깊게 설명하면 좀 더 시간을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깊게 들어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의 행위의 메시지에 대한 유형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화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래서 메시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보다도 중요해요. 이 메시지 안에는 말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유형도 있거든요. 그죠? 언어적 표현도 있지만 비언어적 표현.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가 전화 있죠, 전화. 전화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을 하거나 구두로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하거나 이렇게 언어적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거를 우리가 개별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의 모든 것은 이제 비언어적인 뭐 노래로도 나갈 수 있고 이런 이제 고립 요소 또 음성으로만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 어떤 노래 음악이 쭉 가면 그 음악은 나야. 이제 그렇게 약속해 놨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음악이 베토벤의 뭐 운명이 쫙 배경음악으로 쫙 벨 소리로 들어오면 이건 누구구나 이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언어적이지만 내가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런 것은 이제 뭐 음성이나 이런 의도적 행위나 또 비의도적 행위 다 이렇게 또 통해요. 그죠? 또 양식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그 나름대로 단어나 뭐 이렇게 비언어적 표현을 해도 나름대로의 이렇게 좀 유형이 있잖아요. 법이 있고 문법 또 통사법 통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법이 있죠. 그죠? 비언어적 표현에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양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양식은 전화기로 표현하면 그냥 전화기예요. 전화기. 기계. 그죠? 그렇게 표현하면 좀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반응을 예측하는 자료들이 있는데요. 벌써 우리가 이제 문화적 자료나 사회학적 자료, 또 심리학적 자료 이렇게 세 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문화적 자료에서는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언어나 신념이나 이념 이런 것들은 좀 유사하면 유사할수록에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반응의 정도가 빨라요. 금방 와요, 사실. 그죠?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이제 필리핀 국립대학에서 세미나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저도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이제 거기서 영어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막 설명을 하다가 영어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고 어려운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가끔 이제 그냥 우리 한글로 그냥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저는. 게다가 영어로 막 표현하다 막 중간중간에 개념이 안 떠오르는 거 그냥 한글로 막 표현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 중국 사람, 특히 저기 본토, 북경에서 왔다든지 이런 중국 사람이나 또 뭐 말레이시아, 미국이나 뭐 저 이란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은 why, what 계속 막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한국말로 중에 개념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영어로 섞어서 설명을 하는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일본 재패니스 친구가 하나 한 2명 있었구나. 그 친구들은 귀신같이 뭔 뜻인지 알아들어요. 야, 그래서, 야, 저 사람들은 똑같이 이러는데도 왜 이렇게 알아듣고 금방 반응이 다가올까? 그냥 웃고. 또 저도 그래. 일본 사람이 뭔가 영어로 떠들다가 가끔 맥도날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일본어를 조금 섞어 써도 아,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겠더라고요. 제가 일본어를 못하거든요. 근데 손짓발짓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든 뭐든 금방 다가와요, 저한테. 아, 그래서 이게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 하는 뜻도 제가 조금 느낀 적이 있습니다. 또 이념이나 신념, 예를 들면 종교가 같으면 아무래도 빠르겠죠, 그죠? 반응이. 그 다음에 사회학적 자료는 직업, 종족, 성, 종교 이런 것이 같으면 아무래도 빠르지요, 그죠? 직업이 유사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 또 종족, 또 성이 남자들끼리 뭔가 얘기하면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여성들하고 함께 있으면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것도 있고, 또 군대 얘기 같은 거는 남자들끼리 뭔가 얘기하면 그래서 뭔가 참 이해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게 있죠, 그죠? 종교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종교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더라고요. 직업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은행에 있었거든요. 은행에 있었는데 지점장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금융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전공은 사회학입니다. 그런데 이 금융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이론적 공부는 깊이 하지 않았지만 직업적으로 오랫동안 은행 업무를 하다 보니까 환율이 오르면 주가가 올라갈까 내려갈까. 예를 들면 미 연방은행에서 달러의 가격을 환율이라고 그러잖아요. 달러의 가격을 높이면 우리나라 환율은 내려갈까 올라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하고 자연스럽게 막 이야기를 하고 요번에 카드를 했는데 직원들이 말을 듣네 안 듣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뭔가가 막 소통이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가끔 잊고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5분 동안 가끔 금융 얘기하다 그런 얘기가 툭 튀어나왔는데 뭔가가 조금 어색한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은 직업이 같은 은행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식을 얘기하든 적금을 얘기하든 펀드를 얘기하든 이런 것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금방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직업적 속성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자주 접하는 사람과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과 매일 음성만 듣는 사람과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자주 접해서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제스처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참여해서 내 몸이 움직여서 사람과의 서로 상호관계를 맺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반응은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온라인으로만 목소리로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떨어지겠죠. 커뮤니케이션의 그 척도가 좀 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좀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질문이 있죠. 문화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요거는 그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문화는 커뮤니케이션이고 커뮤니케이션은 문화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네. 그런데 문화가 왜 커뮤니케이션인지 그 의미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번 좀 빼내서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 문화하고 커뮤니케이션 무슨 의미가 있어?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이 상호 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문화는 커뮤니케이션보다는 물론 좀 범주가 큰 걸 거예요. 그죠? 범주가 큰 건데 커뮤니케이션이 문화 안에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문화는 더 많으니까. 그런데 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한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 사회가 어때요? 지금 문화가 다양하게, 문화 다원화라고 그러죠? 다원화. 다문화.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런 다문화나 다원화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은 소통이라고 그랬죠?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소통이 중요한데, 이런 다원화되고 다문화된 사회 속에서 내가 열심히 잘 살고, 내가 뭐 취업도 하고, 나중에 인간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 상대주의적 그런 관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냥 야, 뭐 그거 다 필요 없어, 나 산 쪽에 들어가 있을 때, 이러면 뭐 커뮤니케이션은 의미가 없겠죠. 그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오늘날처럼 다원화되고 다문화 사회에서 내가 상대방의 좀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도 저거는 그냥 차이일 뿐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되어야만 나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거든요. 자, 이 말 뜻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가? 요거는 뭐 여러분의 그냥 생각을 적어 보세요. 열해 주시면 돼요. 요것도 제가 항상 드리지만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고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분 후에 두 번째 시간을 또 시작할 텐데요. 두 번째 시간은 이번 시간과 달리 조금 시간이 좀 길어질 거예요. 한 40분에서 45분 정도 강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양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문화 사회, 다원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까지 조금 이론이 섞이긴 했는데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제가 특강식으로 현대 사회 문화와 우리의 뭐 방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특강식으로 여러분한테 부담 없는, 그냥 잘 듣기만 해도 되는 그런 것을 드릴 거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중간고사 보기죠. 중간고사 기간에는 레포트를 좀 드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세계화, 종교 뭐 이런 것들을 문화하고 결부시켜서 여러분하고 이제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분간 여러분 하시고 15분 후에 둘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깨에서 여기 지금 다저 꺼야 돼. 아 진짜 못하고. 15분 준다 그러고. 저거 중지시켰는데 되죠. 응? 중지시켰는면 되잖아. 일시정지 시키고 다시 나중에 할 때 재생시키면 되지. 아 그러면 그 녹화가 쭉 안 되잖아. 시간을 못 짜, 안 되면 못 짜. 아니지. 일시정지 시켜놓으면 바로 할 수 있지. 뭐가 돼? 일시정지 시켜놓고 아빠가 할 때 다시 재생시켜놓으면 이어진다고. 이어지는데 뭐 그냥 저렇게 하면 시간만 더 늘어나지. 그러니까 시간만 조금 저 끄고 올게. 50분에 이거 뭐 50분에 갈게. 이거. 아니 뻔도 돼 사실. 10분 지고 뭐 주제 시간에 원래 20분 이상 하면 되는데. 이거 아이고 아이 여기 어깨 좀. 아유 뭐 네가 제일 시원해. 당연하지. 남자애는 힘도 있고 제일 못마땅한 애가 누구게? 당연하겠죠. 맞아. 어떻게 알았어? 아빠는 뭐 뺀지 당연히. 아우 완전 뺀질이야 저거. 말만 엄청 앞서져. 야, 근데 너하고 다른 건 있더라. 뭐? 왜 누워있는 거? 기본이 누워있어. 앉아있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게 너하고 똑같아. 아, 역시 이제 형제는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좀 다른 점은 쟤는 좀 뭔가 막 그런 건 있어. 하려고 그러고. 근데 엄청 더러워져. 그게 이제 너하고 차이가 좀 있지. 너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근데 쟤는 엄청 더러워. 막 싸놓고 지 엄마하고